우선 저희 이 연구는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인식을 좀 비교해 보려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래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결과가, 독특한 결과가 나와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문화 가족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다문화주의를 채택한 사람들이 보통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문화주의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미국에서 처음에 이민자 국가잖아요, 미국이. 그리고 다인종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분열이 되게 심각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학자들이 어떻게 이 사회 분열을 한번 잘 고쳐볼까, 사회 결합을 한번 잘 해볼까 라고 이야기가 나온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학자들의 기반에 있었던 생각이 동아주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동아주의. 근데 동아주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한 커다란 것에 자극이 흡수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아주의를 쉽게 설명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그 뜨겁게 달궈진 것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한 번에 넣어서 다 녹여버리면 큰 하나가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동아주의고, 이걸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요, 학술적으로 말하면 다수 집단의 문화적 가치관에 소수 집단이 동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한 다문화주의, 이게 등장하게 됐는데요. 소수 집단의 문화가 국가 전체성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 샐러드 볼 그리고 모자이크,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샐러드 볼을 보시면은 양배추, 토마토, 드레싱, 이런 게 각각의 요소들이 다 한데 어우러서 그 맛을 냅니다. 각각의 맛을 냅니다. 근데 이게 열 처리, 이런 인위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그런 현상이나 그런 맛이 나타나죠. 즉 각각 다원적인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모자이크 또한 그렇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한 색채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은 하나의 그림이 되죠. 근데 그것 또한 다문화주의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장점이 문화 다양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 다양성이라는 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그 각각의 개인의 세부적인 사적인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믿고 이런 거에 대해 간섭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요소 있죠. 공적인 요소에 그 소수 문화를 끼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중국계 이민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국계 이민자분들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다문화주의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지금 광화문에 세종대왕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모택동 동상도 같이 세워달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렇죠? 그 교육의 요소를 보면은 지금 이게 고등학교 사회문화입니다. 단훈제, 일부 다처제, 복혼제, 일처다부제, 이런 여러 문화의 결혼 요소들을, 결혼 유형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애매한 문화들 있죠? 이거는 결혼의 요소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거니까. 근데 이런 애매한 것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나라에 2014년에 다양한 문화 중심에 관한 법률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기 문화적 표현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애매한 것부터 시작해서 더한 것들까지 법률로 보호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모택동 동상 예시 있죠? 그것도 법률로 보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문화 국가의 출신국가 비중입니다. 한국계 중국인이 2016년부터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보면요, 3분의 1을 차지해요. 거의 절반서부터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동아주의적인 정책으로 저희가 한번 동아주의적인 정책으로 교육을 잘 시키면요, 우리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어요. 근데 다문화주의적인 정책으로 하면요, 아까 말한 또 나온 이제 모택동 동상,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랑 좀 별개로 2023년도부터 보면요. 여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3분의 1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 나머지 중국계를 제외한 이 나머지 분들이 기본적으로 피부색이 다르죠. 피부색이 다르면은 2세대 이민자분들이 나는 이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사회에 녹아들지 못하지? 이런 의문을 자라면서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30대, 40대 사회 주류층이 되었을 때요. 사회 갈등 요소로도 작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갈등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모형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한 다문화주의 그리고 다원주의가 있는데요. 다원주의는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에 제일 가까운 다원주의적 해결 모형인데요. 다문화주의는 아까 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반해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정책 참여자가 다수자와 소수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죠. 억압받는 피해자, 정책 수혜 대상이 억압받는 피해자인 다문화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책 문제는 정책 문제가 되는 그 배경은요, 차별과 혐오가 배경이 되는 거고요. 정책 목표는 차별적 보호 조치를 위한 권리 향상. 이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제가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그리고 다원주의 보시면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에 제일 가까운 거라 하지 않습니까? 동등한 서로 간의 이해관계자라는 겁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동등한 이해관계자로 보고 서로 간의 상호 간의 갈등의 조율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나서요,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책 문제 현상인 이해관계 및 가치관의 충돌이 상호 간에 발생했을 때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충안을 도출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다원주의를 채택을 해서 한번 이 정책 영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7개의 정책 영역이 있어요. 대상이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두세 개씩 묶어서 했는데요. 다문화 가족을 보았을 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걸 조사했을 때요. 외국인 집단은 145명을 조사했고요. 내국인은 328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내국인을 또 정치 이념별로 보수, 중도, 진보로 나눴습니다. 보수가 127명, 중도가 157명, 진보가 44명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조사했는데요. 다문화 가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찬성 평균값이잖아요. 보수 집단이 다문화 가족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도 집단은요, 다문화 가족이랑 비슷하나 소폭 낮게 나타났어요. 근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진보 집단이에요. 진보 집단이 다문화 가족보다 오히려 높게 나왔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찬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 뭐 있는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상위 5개 분류랑 하위 5개 분류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있었고 좀 차이가 나는 점도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인 생활 적응, 성인 한국어 교육 이런 부분들은요, 동아주의적인 정책 모형이에요. 동아주의적인 지원 정책이에요. 보통 이 지원 정책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게 이게 일단 공통점이고요. 이 영유아 돌봄, 성인 지역 교육 이 두 개 있죠. 이게 경제 지원이에요. 경제적 지원. 근데 보시면요, 여기 중간을 구분이 잘 안 가는데 중간을 기준으로 하위 5개, 상위 5개입니다. 영유아 돌봄과 성인 지역 교육이 다문화에선 탑5 안에 듭니다. 근데 보수와 중도 집단에서는 하위 5개 안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후순위에 좀 자세히 한 번 더 다뤄볼게요. 그리고 이 사대 결혼 이 부분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다문화 입장에서 오히려 최하위층 위치하고 있어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 집단에서 이거 중요하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즉 보수와 중도는요, 보편적 규범, 범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보 집단 보시면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진보 집단 차별로부터의 보호 있죠. 여기서는 4등으로 중요하게 나왔어요. 근데 다문화 집단에서는요, 하위 다수결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념적인 건데, 이념적인 거. 진보적 이념 뭡니까? 차별로부터의 보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인 지역교육, 경제적 불평등이 진보 이념이 또 깔려 있죠. 그래서 탑 다섯 개 안에 든 겁니다. 이 두 개가. 반면에 하위에 깔려 있죠. 이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 정책 영역의 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한데요. 다문화 집단을 기준으로요. 아까 총 17개 정책 영역이라고 그랬죠. 보수 집단이 14개가 낮게 나왔어요. 전체 17개 중에. 중도 집단은 다문화 가정에 비해서 4개의 정책 영역 수가 낮게 나오고요. 참여 정책의 찬성에 있어서요. 진보는 오히려 4개가 높게 나왔습니다.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보시면요, 보수 집단이 정말 극명히 나타납니다. 이민자 창업자 이런 X축은요, 그 정책명의 이름이 정책의 이름이고요. Y축은요, 그 정책의 찬성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요,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차이가 극명해지죠. 인식에 대한 괴리감이 크다는 겁니다. 다문화 집단과 보수 집단에서 보시면요. 높은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민자 창업 지원, 이민자 취업 알선, 영유아 돌봄, 이민자 직업 교육 이런 거 다 경제적인 지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수 집단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경제적인 지원을 이미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여기서 나타나면 괜찮은데 중도 집단에서 나타났어요. 창업 지원, 취업 알선, 영유아 돌봄. 영유아 돌봄은요, 특히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요즘 시대에 맞벌이 많이 하죠. 아이를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경제적 지원을 왜 해줘야 되냐? 우리가 이미 같은 사회 안에서 공동체인데 이거 역차별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진보 집단에서 이런 게 안 나타나냐? 가정폭력 피해자고 가정폭력 예방 차별보 바로 그겁니다. 약자에 대한 불쌍한 시도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념적인 것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설문조사에서. 저희가 결론을 크게 3가지로 냈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요. 내국인과 다문화 가족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내국인 간의 보수와